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공연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손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달 전 0.88이었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의 80%가 수도권 발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인데 대부분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델타형 변이 검출은 23.3%로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알파형 검출인 13.5%보다 높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8건이 신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7건, 델타형이 11건이었습니다. 주점이나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동일 연령대 간 발생한 감염이 또 다른 유행을 전파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인 또는 동료에 의한 전파 비율이 기존의 23.8%에서 4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 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0시부터 교육과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13일부터 운수 종사자 등 다중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자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지난 12일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13일 오전 10시 기준 이곳 초등학교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와 연관된 확진자는 모두 2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교직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연장됐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실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활기를 되찾았던 번화가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풍경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에 모여 밥을 먹던 사람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 오후 6시가 임박하자 서너 명씩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매장을 나서는 겁니다.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여전히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3인 이상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원래는 알고 있는데 따로 가려고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잠깐 얘기하고 지금 먼저 가려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해 퇴근 후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녁 시간 길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번화가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43분인데요.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길거리는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헌팅 포차와 클럽 등의 간판은 모두 꺼져 있고 식당과 카페 매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매장에서 밥을 먹는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손님들이 싹 줄어요. 시장 보러도 많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여기는 다 줄거든요. 이미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유행과 영업 제한 조치로 길거리에서는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고 있는 상황.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자 식당과 의류 매장 등 상가 전반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직장인들도 그렇고 2명만 만나서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코로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놨겠지만 저희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 힘든.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단계 시행 2주간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계획. 유례 없던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으로 감시간 길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요. 전문가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네, 요즘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 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체감한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불과 얼마 앞두고 당장 백신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 4차 유행 확산세가 증가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선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장시간 대기하시면서 또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4단계로 격상한 것을 모두 잘한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이 된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라는 점을 다시 느꼈고 아마도 이번 마지막 4차 대유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인도형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대비 약 2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사실상 델타 변이가 영국형 알파 변이를 넘어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른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세가 빠른데요. 처음에는 1%, 3% 정도로 검출률이 매우 적었지만은 이것이 두세 배씩 매주 증가하면서 10%, 20% 이렇게 증가하면서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배 증가하게 되면은 60%, 100%, 200% 조만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일단 우세종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상 2 내지 3까지 올릴 수 있겠고 확산세가 더욱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대한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맞을 때까지 최대한 확산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철저히 참여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를 풀고 개인의 자율방역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죠. 코로나19가 마치 독감처럼 우리 생활과 공존하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아직은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조금 여전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겠고 특히 고위험군의 어르신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한 모든 백신 접종을 끝내고 또 전 국민 대상으로 70% 이상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그 중에서도 접종을 좀 망설이셨던 분들도 우리가 설득해서 백신 접종을 이끌어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감염이 되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또 걸려도 우리가 효과 높은 경구로 먹는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 아마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을 추적하거나 접촉자를 격리하지 않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착용하는 것보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착용하거나 또 일부 병원과 같은 특수 장소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선진국이 현재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역 방침을 선회하는 시도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서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3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방역 보완책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중순이면 신규 백신 접종이 아직 많이 시작되기 전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2주가 충분히 경과하지 않아서 충분한 면역 생성이 아직은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8월 중순에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1차 접종이라도 맞으신 분들은 걸려도 위중증이나 사망하시는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감염이 증가하고 또 젊은 층에서도 계속 꾸준히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산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보다 초기에 단합된 멈춤으로 확진자 규모를 줄여서 국민 백신 접종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5곳을 추가 운영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부평역과 주안역 등 5곳인데 시는 13일부터 계양구 작전역과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15일부터는 부평구 신트리공원과 중구 운서역, 연수구 원인제역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5일까지 중구의 모든 해수욕장을 임시 폐장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인데요. 을왕리, 왕산, 한악의 실미 해수욕장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 샤워장과 음수대, 파라솔, 텐트, 대여시설 등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인천시는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안전 방역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강화, 옹진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부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분야 행사들도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달 3차례 예정된 부천시립예술단의 정기 공연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공연장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또 부천시립박물관을 비롯한 6개 박물관은 사전 예약제로 관람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이나 체험 등 대면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아직 열리지 않은 예술제 등은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 행사는 SNS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무더운 여름,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폭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면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등을 이용해 기온을 낮춰줍니다. 야외에서 일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노약자분들께는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는 등 주의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안전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